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 지 딱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재인 청와대는 오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소위 세계의 만남이라고 떠들썩했었죠. 미국과 북한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딱 1년이 지났는데요. 1년 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문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참 많았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죠. 이미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봄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그 기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오히려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들이 만나서 외교적 접촉에 물꼬를 트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양국 간에는 다시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분명한 것은 싱가포르 회담이 북한을 배려한 미국의 외교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합의 문안도 만들어줬고요. 또 북한 의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해줬다 그러면 하노이 2차 회담은 미국의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 행각이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우리의 발목을 지루하게 붙잡던 과오를 이겨냄으로써 대외적인 시선과 이런 것들 다 짓누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마주 앉은 것은 평화의 전주곡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 미북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 심지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싱가포르 회담은 평화를 위한 대전환이었고 반드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만은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김정은의 북한은 역시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회담이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걸음이 진전된 것일까요? 아니면 후퇴했을까요? 답보 상태일까요? 우선 이걸 알려면 북한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싱가포르 1년, 그리고 북한의 생각, 바로 이겁니다. 미북 정상회담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조바심이 가득합니다. 이를 드러낸 것이 지난 4일 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Y타임스 북한 인내심에도 한계, 셈법 바꾸고 나와라 미압박, 이 기사에 실려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이 성명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미,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 조미 공동성명을 이행해 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며,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은은 대화 일방인 미국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사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 메어 달린다면 6.12 조미 공동성명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어떻게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서 6.12 조미 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이장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며 우리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요구대로 해주라는 거죠. 미국의 요구 필요 없고 지금 우리 생각대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북한의 인내 한계는 올 연말까지니까 미국이 알아서 해라 이거죠. 북한은 만약 미국이 북한 요구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화염과 분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시기를 지나면서 트럼프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도발의 맛보기로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본심은 원래 6.12 선언에서 합의했던 완전한 비핵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미 다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했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표기가 단지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넘어서 유엔군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 모두, 그뿐 아니라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는 괌 기지까지 겨냥한 합의였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남쪽에는 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써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그런 계산은 미국을 당혹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을 가지고 온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북한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북한이 스스로 제시한 12월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미국이 시행하는 대북 제재의 벽이 너무나도 두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 연말까지 조용히 버티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예 북한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게 되면 북한은 안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관련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자는 것이고 대북 제재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당한 수준의 합의라는 건 뭐냐면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인정하면서 단지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어달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합의라도 받아내려고 그러면 연말 이내에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조치가 선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김정은의 요구사항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이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추가 도발도 얼마든지 감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시한으로 정한 올 연말까지는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ICBM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도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향한 국지적 도발도 만지작거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도발은 사실 미국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하노이 회담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김정은의 자존심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발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특별히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라도 가을쯤에는 계획된 도발을 통해서 이 북한의 입지를 좀 더 내세워 보려고 하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북한이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생각은 어떨까요? 미국이 북한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선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야를 떠나서 국익이 최우선이고 미국의 안보 사항에 관해서는 양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정적 제어를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김정은의 적당한 수준에서의 합의를 결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 우방국이고 대중국 전선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일본의 의견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단지 미국 본토 공격에 우려가 없다고 선뜻 ICBM 해체 이런 조건만으로 북한의 요구에 합의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이 올해 안에 추가 도발을 하면서 미국을 자극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는 북한의 지난 5월 4일 날 탄도미사일 도발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던 첫 반응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또 북한이 이런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반응을 했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신뢰한다라고 톤을 낮췄습니다만은 이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제스처이고 선거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생기면 안 된다는 참모들의 조언 때문에 그렇게 조율했다. 이렇게 우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본심이 뭐냐 하면 북한이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과 함께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갔죠. 그런데 만약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의 도발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도 충분히 바닥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올 하반기가 오히려 분노와 화염의 시기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으로 미국의 주요 전력들이 집결하는 것도 사실은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추가 도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응징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을 북한이 방해하려고 한다면 지금 중동의 이란보다도 먼저 북한을 손볼 수도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가 뭐냐? 자신의 재선 가도에 북한이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빅딜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 빅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1년 전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요구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약속 위반이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대북 제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어떤 제재 완화라든지 위반 사항도 미국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가 그렇게도 바라는 3차 미북 정상회담 과연 가능할까요? 문재인 청와대의 가장 큰 희망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4차 남북 정상회담도 속히 열어야 된다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청와대의 생각입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대화하자고 공세적으로 미국이 나온다는 것은 본격 대선 국면 이전에 북한과 협상을 해가지고 비핵화의 구체적 증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의 생각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나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올 11월 이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성과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미국이 이런 의도를 전달하고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김정은의 손목을 끌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미국에게도 몇 가지 조언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인 6월 내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가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설득해가지고 북한의 카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 우선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풀어주기를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북한의 요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화물선을 미국이 압류를 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눈꼽만큼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물선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로 이런 북한 화물선 압류 조치 해제를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곧바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가지고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하도록 김정은도 설득하겠다. 이런 생각을 청와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생각하는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뭐냐? 청와대 나름대로 구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게 뭐냐면은 북한이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 이런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은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켜주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수준의 남북 교류 협력을 용인해 주자 하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문재인 청와대의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로 먹힐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오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이런 구상은 그동안 내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스몰 D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일시에다 비핵화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최소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 FFVD의 일정 로드맵을 지금 제시하라는 겁니다. 시한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걸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정표에 따라서 제재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비핵화라는 종착점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또다시 동창리 문제를 꺼내든다는 것은 트럼프 정부에게 오히려 타박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북 간의 3차 정상회담은 현 상황에서 북한이 빅딜 조건 수용, 최소한 빅딜을 위한 일정표, 로드맵을 제시라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싱가포르 회담, 1년 전에 했던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문의 정신입니다. 이런 조건의 달성 없이 3차 회담을 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탑다운 방식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역시 청와대 오판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김정은도 탑다운 방식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철저한 실패를 맛본 김정은이 자신의 요구 조건을 미국이 다 수용한다는 보장도 없이 선뜻 3차 회담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빅딜안을 제시했는데 김정은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이 3차 정상회담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선에서의 1차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정상 간 합의로 가야 되는데 북한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동안 내세웠던 빅딜 주장을 듣고 북한이 요구하는 적당한 수준에서의 합의라도 해줄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한 선뜻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굴욕적인 의제를 수용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오직 외길밖에 없죠. 뭡니까? 서로 칼과 창을 무장한 채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북한이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북한 경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인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올 하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기 위해서 위험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은 그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 군사 옵션을 위한 준비들도 거의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까지는 완벽한 준비가 끝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아직도 북한만 바라보면서 오슬로 선언을 준비한다는 문재인 청와대를 보면 참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달 독일에서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엄청난 의미를 둡니다. 그 선언 때문에 남북회담도 다 이루어졌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언이 한반도 평화에 무슨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물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었다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위장된 평화였고 가짜 평화였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베를린 선언이라 할 수 있는 오슬로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다시 불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야 될 북한의 김정은이 어깨동무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DMZ 남쪽에 무장을 다 해제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기회만 더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없는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결코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라든지 문 대통령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김정은이 도보 아래서 했다는 말, 무슨 말이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미국과 잘 대화하고 신뢰 쌓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왜 핵무기로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핵무기를 없애는 게 선대유운입니다. 김정은의 말입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준 말이죠. 이 말을 100% 신뢰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청와대고 문재인을 추종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북한은 무조건 비핵화를 할 것이다. 확신을 거듭하면서 장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북한이라든지 김정은 일가가 했던 말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한반도는 이미 100번 넘게 통일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회담에서는 왜 그런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이 없어지기라도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잘 속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속아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북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당일날까지도 북한이 핵무기 생산에 열을 올렸겠습니까? 뭘 더 말해야 됩니까? 지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운데 끼어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천하태평입니다. 될 대로 되겠지. 설마 김정은이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 쏘겠어? 이런 생각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북한뿐입니다. 김정은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애써 북핵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심 좀 가져달라고 앙탈 부리는 북한 김정은에게 애써 눈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눈을 맞추면 맞출수록 더 앙탈 부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게 김정은한테 제발 관심 좀 가져달라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초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연속되는 오판인 겁니다. 10일 현지 시간이죠. 10일 미국은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그러니까 FFBD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미국 백악관의 그런 발표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 이 시점에 했는지 정말 모릅니까? 한심합니다. 진짜 한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위기의 남북 관계를 제일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분명하게 한미동맹의 편에 서가지고 북한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구중궁궐에 처박혀 있는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참 큰일 났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할까요? 4차 남북 정상회담 열릴 수 있을까요? 문재인의 오판에 대해서 오늘 Y타임스 논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